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112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기 다 하고 오셨죠? 시험 볼 때나 연습할 때나 실기를 먼저 하고 이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아끼고 합격하기도 훨씬 쉽고, 이론 풀다가 한 개라도 막혀서 가슴 떨리고 머리 하얘지고 이러면 실기도 안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재무제표이다. 당연한 거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 재산법을 이용해서, 뭔 소리야? 재산법은 기말자본하고 기초자본이니까 이거는 재무상태표죠. 손익계산서가 아니지요. 답 나왔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그 다음 손익계산서 등식은 비용은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순실, 순손실 또는 총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총수익이다.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손익계산서를 그려서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수익이 많으면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요거잖아요. 총수익은 총비용 플러스 순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해결되는 겁니다. 억지로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상매입금의 지급액이 얼마냐. 쫙. 이럴 때 잽싸게 T계정을 그려라. T계정을 그렸을 때 외상매입금. 오로지 회계에서만 하는 짓이 분계와 전기가 있잖아요. T계정 구조를 자꾸 해보려고 노력해야 이제 회계 2급, 나중에 회계 1급 세무까지 가서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해도 자꾸 해보세요. 외상매입금 부채죠. 부채니까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입니다. 외상매입금 부채죠 그랬는데 기요? 뭔 소리요? 막 이러고 있으면 파이팅해서 기본소로 빨리 가세요. 기본소로. 아셨죠? 자, 기초가 대변입니다. 부채는 대변부터 시작.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차변. 그 다음 외상매입금의 증가니까 당연히 대변은 외상매입액이 오는 것이고, 매입액이. 그리고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면 지급액은 차변에 오죠. 여기서 물어본 게 지급액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자료를 보니까 눈치학상 환출액이 써 있어. 그럼 이럴 때는 매입이 대변이면 환출은 반대쪽이겠지. 환출 및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이 있으면 차변에 써주면 됩니다. 매입하고 반대쪽에 쓰면 되는 거예요. 눈치학상. 자, 이거 갖다 듭니다. 기초 6만 원. 딱 봐도 6만 원이다. 일시, 백, 천만 이렇게 쉬는 사람이 아니라 딱 보면 6만 원이다. 그럼 6, 만 단위. 만 단위로 하는 거 따라 하시면요. 나중에 시험 시간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 다음 외상매입액 30만 원 대변, 그리고 외상매입 환출액 차변, 그리고 기말 차변. 그래가지고 대변 합계 36, 15. 그럼 21만 원 나오네요. 21. 간단하죠? T계정 구조를 그리는 연습을 조금만 하시라. 그러면 그냥 됩니다. 간단하게. 다음 영업이익.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영업이익을 어떻게 구하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 나오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나오죠. 결론은 판관비까지 들어간다 이거죠. 판관비까지. 얘들은 판관비, 매출원가하고 판관비죠.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이다. 영업외 비용은 영업이익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기할 때 프로그램이 열려 있잖아요. 만약에 헷갈리면 열어서 실기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글로 들어가서 찾아도 됩니다. 실기 어차피 우리는 이론하고 실기 합쳐서 1시간 동안 보잖아요. 이론 풀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실기 화면 들어가서 봐도 되지만 웬만하면 머릿속에 찾으세요. 아셨죠? 그 다음 결산 수정 분계 대상 항목 또는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바꿔 말하면 수정 분계가 아닌 거죠. 유형자산 처분. 이거는 결산하고 처분하고는 연관이 없죠. 아예 상관없잖아요. 처분은 기준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거고, 결산은 12월 31일 수정.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답이지용. 수익비용 2연과 예상. 2연에는 뭐가 있다? 2연에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 있죠. 선급비용, 선수수익. 선이씨, 미애씨 기억나요? 선자 들어가는 건 2연. 예상, 미애씨, 미수비지급.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은 예상, 미애.
미자 들어가는 건 예상, 선임이해.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현금과 부정,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설정, 다른 말로 하면 대손 예상 이런 것들이 다 결산 정리 사항들이다. 이거 외에도 뭐 감가상각,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뭐 등등등 많지요, 그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아닌 거. 야,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공짜 꺼져먹기 그냥 줍줍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것도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진짜 귀밑머리 3개 뽑아요. 얼른 확 뽑아, 정신 차리게. 그리고 빨리 기본서로 돌아가세요. 아셨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이런 것들인데 본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지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설마 그러면 안 되는데 시험장에서 갑자기 헷갈려. 그럼 빨리 아까 했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서 컨트롤 F 치고 임차 보증금 딱 치면은 유형 자산에 없을게요. 기타 비유동 자산에 있을 겁니다. 다음 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고르시오. 유동성 가장 높은. 이것도 여러분 그 계정 과목 순서, 계정 과목도 현금이 101번, 당좌예금 102번 이 순서로 가다가 200번대 있고 뭐 있고 하잖아요. 그 순서에 결국은 원래 유동자산을 먼저 적고 거기에 당좌자산을 제일 먼저 적어요. 이 문제 정답이지요. 그 다음 재고자산 적지요. 이것도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면 이 순서대로 돼 있죠. 어쨌든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투유무기 막 이렇게 투유무기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면 계정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저먹기에 거저먹기. 유동성이 가장 높은 빠른 맨 위에가 당좌자산이다. 현금, 예금 이런 것들.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죠. 수수료가 있구나. 일단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에서 장부에 적힌 금액을 뺀 나머지예요. 그죠? 이때 장부가액은 전기말 공정가액, 공정가치로 평가하니까 전기말 공정가액이고 이때 처분 금액에는 처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뭔 소리인가 모르면 공부 안 한 겨.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자, 정리하자면 여기서 수수료가 구입할 때 수수료였다면 어떡하죠? 취득원가, 원가에 포함하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일 때는 단기 비용, 실기할 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잖아요. 뭔 소리야? 그러고 있으면 그만해요. 이제 기출문제 하지 말고 이론 강의실로 얼른 오세요. 아셨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이 문제가 처분이잖아요. 처분할 때는 처분가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매도금액, 처분금액이 있고 매각 수수료 있잖아요. 그럼 190만 원이 순처분가액이고 거기서 장부금액을 뺀 30만 원. 처분금액이 많으니까 이익이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플러스. 이익이죠. 마이너스면 손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럼 이론 강의실로 얼른 오시고요. 이 정도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럼 훌륭합니다. 짝짝짝짝.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론 강의 들으러 오세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공짜죠. 공짜.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거. 상품, 제공품, 원재료, 제품인데 자 여기 보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순간 재고자산이잖아요. 그거 아닌 건 이거지 뭐. 선급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그냥 당좌자산의 일부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다음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이잖아요. 채권. 대손이라는 말 자체가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게 대손이지요. 그지요? 대손. 채권. 근데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 그 중에 맞는 거니까 매출 채권에 속하는 거 이거밖에 없네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 그 다음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이나 뭐 대여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말 나온 김에 대손 삼각비고 그 다음 매출 채권이 아닌 대손 삼각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죠. 기타의 대손 삼각비. 이때 대손 삼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고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제가 이거 안 써드려도 여러분 머릿속에 쫙 있죠? 있죠?
에? 없다고요. 김인물이 하나 뽑아요. 얼른. 아이, 정신 번쩍 나게. 그리고 이론 강의실로 얼른 오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오세요. 기본서로 열심히. 자, 대손, 매출 채권이나 기타 채권,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걸 얘기한다. 답은 나왔고, 그 다음 손익계정. 손익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걸로 옳은 것은 매출 총이익 구하래요. 근데 손익계정이 나오네. 이때 손익계정은 머릿속에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시고 매출은 글자 그대로 매출액이지 뭐 매출액. 근데 문제는 이게 매입액. 근데 여기서 다른 자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보자마자 그냥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답이지 뭐 어디가 80에서 60 빼면 20. 갑자기 20이 안 보였어요. 아까 다른 숫자가 보였는데 20만 원. 매출액에서 매입액 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엄밀하게 말하면 차변에 있는 매입은 매입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뭐다? 매출원가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기본서로 오세요. 기본 강의실로 오세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고민할 여지가 없죠. 어차피 주어진 자료라고는 딸랑 두 개고 손익계산서 생각하면 수익과 비용이에요. 매출은 수익이고 매입은 비용이고 고민할 여지가 없죠.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자료를 또 줍니다. 기초재고나 기말재고를 줘요. 그럼 다시 말한 대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매출원가라는 거. 이게 매출원가라는 걸 알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거고요. 왜 매출원가야? 이러고 있으면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기본서 한번 찾아보세요. 기본 강의로 오세요. 그 다음 일반 기업 회계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만 구성된 거. 이건 아까 앞에 뭐 있지 않았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쪽에 있었구나. 어쨌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와 현금 흐름표 하나 더 써있네. 그리고 없네 또. 주석이 있죠. 주석을 포함한다. 답은 뭐 1번이지 그럼. 나머지는 재무제표가 아니죠? 나머지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공짜인데 공짜. 나는 공짜가 아닌디. 나는 헷갈리는디. 그러고 있으면 기본 강의실로 오세요. 파이팅!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냐? 재무상태표상 계정별 잔액인데 기말 자본은 얼마냐? 다 이 자료는 기말 겁니다. 기말 건데 물어본 게 기말 자본이래. 그러니까 우리 회계의 대원칙, 우리 들어오자마자 생기초 때 배우던 거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잖아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지요. 이때 앞에다가 기말자 붙이면 어차피 이건 다 기말 거니까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 기말 거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자산만 쫙 넣으면 되죠. 현금 자산, 선수금, 부채, 차입금, 부채, 상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이거를 고민하고 앉아 있으면 진짜 혼나야 돼. 이건 진짜 생기초잖아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 진짜 귀민머리 확 그냥 막 이렇게 해요. 자산은 110만 원. 자산은 110만 원이고 부채는 60만 원이니까 자본은 50만 원. 50만 원 2번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어려워하고 있고 막 코 벌름벌름대고 씩씩대고 있고 이러면 진짜 귀민머리 맞박한데 그냥 어디 꼴밤한데 스스로 때리세요. 스스로. 이거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 아예 안 한 거지. 그런 사람 없겠죠? 이런 사람이 있겠다. 아직 이론 안 듣고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나 구경하러 온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은 괜찮아.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씩씩대고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다음. 맞나? 앞에 네. 다음. 이거 뭐야?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감가상각도 굉장히 중요하죠. 회계에서.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한다.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지. 예전에 당연하지 게임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넘어가고. 정액법은 매년 일정하게 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당연하지. 예.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데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문이다가 아니문이다. 아니문이다가 아니문이다. 자본적 지출도 고려해야 돼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는 거죠. 자산의 원가에 포함 산입시키니까 자산 금액이 변해요. 자산 금액이 변하니까 감가상각도 변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됩니다. 다음 나왔죠? 그 다음 정률법으로 상각하게 되면 그래프가 장부 금액이 우하향
우하향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가상각비도 처음 감가상각비는 갈수록 많아지는 이제 처음에 많지 처음에 많고 나중에 떨어지지 이렇게 그럼 장부금액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소리가 모르면 곤란한디. 자 정액법은 매년 상각액 일정. 정률법은 초반에 많이 상각하고 나중에 적게 상각한다. 초반에 많이 상각. 14번. 다음 같은 아래 자료에서 결합근계가 나타날 수 있는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이 나타나는 걸 고르래요. 자산과 수익. 판매용 상품 외상으로 매입. 수익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수익은 없죠. 가불금, 수익하고 상관없지.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대요. 통장으로 입금됐대. 이게 수익이죠. 보통 예금 자산이죠. 볼 것도 없지. 끝. 4번. 그냥 나와야지. 굳이 더 이것도 하자면 상품을 판매용이니까 상품을 샀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리고 외상매입금이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이런 걸 뭐 안 써도 되겠죠. 2번 전월에 발생한 외상값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들어옵니다. 현금 들어오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자산 감소. 3번은 가불금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그리고 가불해 준 건 선대금이라고 하죠. 우리 선대금 또는 임직원 등 단기대여금. 어쨌든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자산하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 이건 뭐냐? 갑자기 T계정 나오네. T계정 나오네. 자, 계정별원장에 괄호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이 뭐다냐? 괄호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이 뭐다냐? 그래놓고 자, 이런 거 풀어가는 열쇠. 이거 풀어가는 열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T계정 하나 그렸죠. 아까 뭐 할 때 그렸지? 아, 외상매입금 그렸죠. 외상매입금 그렸을 때 자, 중요한 거 부채는 왜 대변부터 시작한다 막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냐? 뭐가 포인트예요? 요거 전기 2월과 차기 2월 여기 어디 써 있는지를 보면 돼요. 전기 2월이 대변에 있어. 그럼 딱 보자마자 아, 얘는 그럼 부채 아니면 자본이야. 대변 쪽에서 시작하는 건 부채 아니면 자본이고, 만약에 자산은 원래가 차변이 크잖아요. 그 차변이 크니까 전기 2월이 차변에 오고 차기 2월은 대변에 갑니다. 그럼 전기 2월이 대변에 가는 것만 해도 부채하고 자본 중에 하나니까 미지급금하고 없는디? 미소금하고 선급금, 외상매출금 전부 다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134는 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해당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부채냐 자본이냐 그것만 고르면 돼. 그 답은 당연히 2번이겠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정말 쉬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생기초 원리, 생기초 할 때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한 걸 전기하고 총계정원장에 마감하는 총계정원장에 전기하고 그리고 마감할 때 자산부채는 차기 2월, 비용수익은 손익 대체한 이런 과정을 모르신다면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게시판 남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론이 내가 부족하다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럼 빨리 기본서, 기본 강의, 기본서를 3바퀴, 5바퀴, 10바퀴 돌려야 돼요. 기본서만 잘 돌리면 합격은 그냥 거저 따라옵니다. 그런데 기본서를 자꾸 살짝만 맛만 보고 문제만 풀려고 하니까 합격이 자꾸 맨날 빠이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회계 2급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회계 1급이나 세무까지 갈 거죠. 기본이 튼튼해야 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기본적인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준비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시험 잘 보시면 합격하시면 합격 후기를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12회였나요?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